나는 지금도 그날의 공기를 잊을 수 없다. 해외 출장 중 현지의 작은 카페에서 만난 젊은 사업가와 나눈 대화가 아직도 생생하다. 그는 젊고 똑똑해 보였고 말솜씨도 좋았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한 가지 공통된 말이 계속 나왔다. 회장님,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요. 은행이 대출을 안 해줘서요. 정부가 지원을 안 해서요. 그래서 제가 성공을 못하는 겁니다. 나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커피잔을 내려놓고 물었다. 자네, 지난달엔 무엇을 했나? 그는 대답했다. 사실 큰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 파트너가 끝까지 책임을 안 지고 빠져버려서 망했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다시 물었다. 그럼 자네는 그 프로젝트에서 무엇을 책임졌나?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저도 사실 조금 미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가난한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이다.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묻는 말이 누구 잘못인가? 다.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가 아니라 누가 해결해 줄까? 다. 여러분, 이 차이가 인생을 가릅니다. 나는 평생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좋다. 잘못이 누구에게 있든 내가 해결하겠다. 그 순간부터 문제는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었고 해결책도 내 손안에 들어왔다. 한국에 돌아온 후 나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책임을 미루는 사람은 가난해지고 책임을 지는 사람은 성장한다. 여러분,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바로 여러분을 키웁니다. 나는 젊었을 때 수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준비가 부족했구나. 내가 더 공부해야겠구나. 내가 더 뛰어야겠구나. 그 생각이 나를 다음 단계로 이끌었습니다. 반대로 책임을 피한 적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한 동업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저 사람 잘못이다. 내가 왜 나서야 하지? 결국 사업은 무너졌고 남은 건 원망뿐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 책임을 피하면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르는구나.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책임을 피하고 부자가 되는 사람은 책임을 집니다. 책임은 무겁지만 그 무게가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고 결국 더 큰 길을 열어줍니다. 나는 그 젊은 사업가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자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먼저 자기 이름을 불러라. 이건 내 문제다라고. 그 순간부터 길이 보일 걸세.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의 눈에서 조금은 달라진 빛을 보았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정부입니까? 회사입니까? 부모입니까?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만약 그 책임을 당장 자신에게 가져온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부터 부자가 되는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하지만 책임만 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기로 결심한 다음에는 반드시 행동해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 나는 책임을 졌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실패했던 경험, 그리고 그 실패에서 배운 두 번째 교훈, 단기 이익에 집착하면 가난해진다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왜 지금의 작은 편안함이 여러분의 미래를 갉아먹는 함정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책임을 지기로 결심한 이후 더 열심히 뛰었다. 덕분에 작은 성공을 맛볼 수 있었다. 첫 거래에서 예상보다 큰 이익이 생겼고 직원들에게도 월급을 제때 줄 수 있었다. 나는 기뻤다. 드디어 나도 해냈구나. 이제 조금은 여유를 부려도 되겠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나는 두 번째 함정에 빠졌다. 단기 이익의 함정이었다. 사람은 돈이 생기면 생각이 달라진다. 나는 당장 눈앞의 이익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더 좋은 사무실로 옮기고 비싼 장비를 들이고 불필요한 회식을 했다. 사람들도 나를 보며 말했다. 이제 좀 사장님 같으십니다. 그 말이 달콤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몇 달 뒤 큰 계약 하나가 들어왔다. 이익은 크지만 초기 투자금이 필요했다. 나는 장부를 펼쳐보고 한숨을 쉬었다. 이미 돈을 써버렸구나. 결국 그 계약을 잡지 못했다. 그 계약은 다른 경쟁사로 넘어갔고 그들은 그 거래 하나로 회사 규모를 2배로 키웠다. 나는 뒤늦게 깨달았다. 내가 눈앞에 이익만 보고 큰 기회를 날려버렸구나.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두 번째 공통점은 당장의 이익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만 살자, 이번 달만 버티자, 이런 생각을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미래를 설계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돈이 생기면 바로 써버리고 내일의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나는 그때부터 새로운 원칙을 세웠다. 첫째, 이익이 생기면 무조건 3등분 한다.
재투자, 비상금, 운영자금. 둘째, 아무리 유혹이 와도 비상금에는 손대지 않는다. 셋째, 1년 뒤를 내다보지 않는 지출은 하지 않는다. 한 번은 직원이 와서 말했다. 회장님, 이번 달 이익이 큽니다. 보너스를 더 주시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번 달만 보고 결정하면 내년에는 월급 줄 돈도 없어집니다. 보너스는 내년에 회사가 더 커졌을 때 줄 겁니다. 직원은 잠시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그 원칙 덕분에 회사는 다음에 더 큰 프로젝트를 받을 수 있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사람은 항상 내일을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익을 미래를 위해 남겨둡니다. 가난한 사람은 오늘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 사건 이후 나는 더 큰 계약을 준비했다. 이번엔 돈을 모아뒀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었고 결과는 성공이었다. 나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보너스를 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참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즐기지 않고 미래를 준비한 덕분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돈은 지금 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기회를 사기 위해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오늘 번 돈으로 무엇을 합니까? 그 돈이 내일의 기회를 살 수 있는 자본입니까? 아니면 사라져버릴 소비입니까? 하지만 단기 이익만 쫓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파트에서 나는 또 하나의 함정을 이야기하겠다. 바로 결정을 미루는 습관이다. 기회는 오래 기다려주지 않는다.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왜 빠른 결단이 부자가 되는 사람의 필수 조건인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돈을 아끼고 미래를 준비하는 습관을 만들었지만 또 하나의 큰 벽에 부딪혔다. 결정을 미루는 습관이었다. 어느 날 큰 계약 제안이 들어왔다. 거래 규모가 크고 성공하면 회사의 위상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나는 망설였다. 조금만 더 알아보고 결정하자. 내일에도 늦지 않겠지. 그런데 다음 날 경쟁사가 그 계약을 따갔다.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미 다른 회사와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여러분, 기회는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나는 망설였나? 정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나? 아니면 그냥 두려웠나? 솔직히 말해, 두려웠다. 실패할까봐, 잘못될까봐, 욕먹을까봐. 그때 깨달았다. 가난한 사람의 세 번째 공통점은 바로 결정을 미루는 것이다. 그들은 조금만 더 생각하자 라는 말로 시간을 흘려보낸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기회는 사라지고 결국 손에 남는 건 후회뿐이다. 나는 그날 이후 결단의 훈련을 시작했다. 첫째, 정보가 70%만 확보되어도 결정한다. 나머지 30%는 실행하면서 채운다. 둘째, 결정을 미룰 때 드는 비용을 계산한다. 이걸 미루면 무엇을 잃는가를 먼저 생각한다. 셋째, 두려움이 이유라면 무조건 행동한다. 두려움은 생각으로는 사라지지 않는다. 행동으로만 사라진다. 한 번은 직원이 망설임에 말했다. 회장님, 이번 거래 위험하지 않을까요? 조금만 더 시간을. 나는 그의 말을 끊고 말했다. 아니, 지금 결정하자. 지금이 기회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다시는 이 가격에 계약 못한다. 결과는 성공이었다. 만약 그때 또 미뤘다면 우리는 또다시 놓쳤을 것이다. 여러분, 결단은 용기입니다. 용기 없는 사람은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늘 말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하지만 부자가 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를 만든다. 기회를 만든다. 나는 그때부터 빠른 결단, 빠른 실행이 회사의 문화가 되게 만들었다. 회의 시간이 길어지면 나는 말했다. 좋다. 여기서 결정하자. 미루지 말자. 사람들은 처음엔 두려워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빠른 결단이 더 많은 기회를 데려왔다. 그러나 결정을 빠르게 한다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결정은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실패해도 배웠으니 다음엔 더 잘할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하면 멈추지만 부자가 되는 사람은 실패 후에도 계속 전진한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고민만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 고민을 끝내십시오. 오늘 결정하십시오. 결정을 미루는 동안 여러분의 인생은 정지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실행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다음 파트에서 나는 그 두려움이 어떻게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내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야기하겠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인생에서 과감함이 왜 중요한지 깨닫게 해줄 것이다. 나는 결단력을 기른 뒤 더 이상 미루지 않았다. 그러나 결정을 빨리 내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었다. 결정한 뒤 끝까지 가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결정만 하면 절반은 성공이다. 맞는 말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훨씬 힘들다. 결정 후 찾아오는 두려움 때문이다. 어느 날 큰 프로젝트 입찰 기회가 왔다. 규모는 지금까지 해본 것 중 가장 컸고 성공하면 회사는 완전히 다른 단계로 올라설 수 있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입찰을 결정했다. 그러나 막상 계약서를 앞에 두니 손끝이 떨렸다. 만약 실패하면 회사가 버틸 수 있을까?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숫자를 다시 계산하고 위험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다. 하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 스스로에게 말했다. 주영아, 네가 여기서 멈추면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두려움을 핑계로 뒤로 물러서면 평생 후회할 것이다. 나는 다음날 계약서에 서명했다. 직원들은 놀랐다. 회장님, 정말 하십니까? 위험이 큰데. 나는 단호히 말했다. 맞다. 위험이 크다. 하지만 기회도 크다. 두려움을 이길 때 회사가 성장한다. 계약이 체결된 순간부터 진짜 시험이 시작됐다. 프로젝트 초기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다. 자재 공급이 지연되고 비용이 예상보다 더 들었다. 직원들이 불안해했다. 회장님, 중간에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손해가 너무 큽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끝까지 간다.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 쏟아부은 시간과 돈이 전부 사라진다. 현장에 직접 내려가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작업복을 입고 땀 흘리며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하면 이 프로젝트는 우리 손에 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더 큰 회사가 되는 길입니다. 그 말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들은 다시 기계를 돌렸고 공정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두려움이 오면 뒤로 물러섭니다. 나중에 하자. 이건 너무 위험하다 하면서 기회를 스스로 버립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사람은 두려움이 오면 앞으로 갑니다. 두려움은 행동으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때부터 내 삶의 원칙을 하나 더 세웠다. 두려움을 느끼면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간다. 그것은 나의 시험지였다. 두려움이 클수록 그 길이 맞는 길일 가능성이 높았다. 결국 프로젝트는 완성되었다. 손실이 아니라 예상보다 더 큰 이익을 남겼다. 고객은 감탄했고 새로운 계약을 제안했다. 나는 깨달았다. 아, 두려움을 이긴 순간이 바로 회사가 성장하는 순간이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일이 있습니까? 바로 그 일이 여러분을 성장시킬 일입니다.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부딪히십시오. 하지만 두려움을 이기고 나서도 또 하나의 함정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배우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나는 배움 없이 멈춰선 사람들의 말로와 내가 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은 이유를 이야기하겠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어떤 책을 집어들어야 할지 생각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그 거대한 프로젝트를 끝낸 뒤 잠시 숨을 고를 시간이 있었다. 사람들은 나에게 말했다. 회장님, 이제 좀 쉬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성공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배움이 멈추면 성장이 멈춘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네 번째 공통점은 바로 배우기를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번 배운 것으로 평생을 살려고 합니다. 나는 이미 다 안다. 내 나이에 뭘 더 배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장, 새로운 기회가 매일 생깁니다. 배움을 멈추면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학교를 오래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배움에 갈증이 컸습니다. 낮에는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등잔불 아래서 책을 읽었습니다. 기술서적, 경영서적, 심지어 영어책까지 하루에 한 줄밖에 못 읽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현장에서 기계가 고장났을 때 일이 멈췄습니다. 기술자를 불러야 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나는 직접 매뉴얼을 들여다보며 고쳤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에 책에서 읽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배운 사람만이 위기에서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배움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내가 배운 만큼 회사가 자랐습니다. 내가 멈추면 회사도 멈췄습니다. 그래서 나는 임원들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책을 읽으시오. 새로운 기술을 배우시오. 배우지 않는 임원은 내 옆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한 번은 직원들에게 전원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불평했습니다. 회장님, 현장도 바쁜데 언제 공부합니까? 나는 단호히 말했다. 지금 바쁘다고 공부 안 하면 내일은 더 바빠집니다. 오늘 배워야 내일 일이 줄어듭니다. 결국 그 교육 덕분에 우리 회사는 다른 회사보다 빠르게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입니다. 책에서 배우고 사람에게 배우고 실패해서 배웁니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만나면 좌절하고 성공을 만나면 거기서 멈춥니다. 나는 지금도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설렌다. 세상이 이렇게 넓고 할 일이 많은데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다는 사실이 오히려 나를 기쁘게 한다. 배우는 순간 나는 다시 젊어진다. 하지만 배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왜 끝까지 버틴 그 순간이 나를 오늘의 나로 만들었는지, 그것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르는 마지막 차이라는 것을 알려주겠다. 나는 평생 수많은 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다. 회사가 가장 큰 부채를 떠났을 때였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정 회장님, 이번 달 상환이 어렵다면 담보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 말은 곧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직원들은 이미 퇴근했고 불 꺼진 사무실에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마음속에 두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다. 이쯤에서 멈추자. 이젠 충분히 해봤다. 아니다.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게 끝난다. 끝까지 가자.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희미한 별빛이 보였다.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해봤어? 끝까지 해봤어? 나는 스스로에게 대답했다. 아니, 아직 끝까지 안 해봤다. 그 순간 마음이 정해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장실로 직접 갔다. 회장님, 방법이 있습니까? 은행장이 물었다. 있습니다. 제 사재를 모두 담보로 걸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은행장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정 회장님을 믿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죠. 회사로 돌아오자 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나는 그들 앞에 섰다. 여러분, 나는 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번 달 우리 모두 마지막 힘까지 쏟아부읍시다. 회사가 살아야 우리도 삽니다. 그 순간 한 젊은 직원이 주먹을 움켜쥐며 외쳤다. 회장님, 저희도 끝까지 갑니다. 그 외침은 전염처럼 번졌다. 사람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끝까지를 외쳤다. 그날 이후 회사는 전쟁터가 되었다. 직원들은 밤낮 없이 일했고 나 역시 현장에서 함께 있었다. 손에 기름이 묻어도 개의치 않았다. 내일 아침 첫 차로 현장에 도착해 사람들을 격려했다. 조금만 더 버팁시다. 이번 달을 넘기면 산다. 마침내 납품이 끝나고 대금이 들어왔다. 은행 빚을 갚던 날 나는 눈을 감았다 뜨며 속으로 말했다. 살았다. 우리가 해냈다. I know.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5번째 공통점은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안 되겠다 하고 손을 놓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면 길이 열립니다. 그때 깨달았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바로 한 걸음만 더 가면 성공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만약 내가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의 현대도 없고 여러분 앞에 선 나도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가장 성장할 순간입니다. 한 걸음만 더 가십시오. 그 한 걸음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틴다고 해서 저절로 성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버티면서도 생각을 바꾸고 배우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 나는 이 5가지 가난의 법칙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오늘 당장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다. 이 마지막 이야기는 여러분 인생을 다시 쓰는 첫 페이지가 될 것이다. 나는 그 위기를 넘긴 뒤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왜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가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멈출까?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보고 다른 사람은 변명만 할까? 결국 나는 내 삶과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가난한 사람의 5가지 공통점을 정리했다. 첫째, 책임을 회피한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남 탓을 한다. 정부 탓, 상사 탓, 부모 탓. 하지만 부자가 되는 사람은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말한다. 그 순간부터 해결책은 그 사람의 손 안에 들어온다. 둘째, 단기 이익에 집착한다.
당장 번 돈을 쓰고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다. 반대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오늘 번 돈을 내일을 위한 자본으로 만든다. 이익을 모아 더 큰 기회를 산다. 셋째, 결정을 미룬다. 기회가 왔을 때 조금만 더 생각하자 하고 시간을 흘려보낸다. 그 사이 기회는 사라진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70%만 확신이 있어도 결단하고 나머지는 실행하면서 채운다. 넷째, 두려움에 지배당한다. 실패할까봐, 욕먹을까봐, 잃을까봐 뒤로 물러선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두려움이 클수록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두려움은 행동으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쉽게 포기한다. 조금만 힘들면 손을 놓는다. 이쯤이면 됐다 하고 멈춘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가면 길이 열린다. 여러분, 이 5가지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입니다. 책임을 피하고 당장만 보고 결정을 미루고 두려움에 물러서고 쉽게 포기하는 나침반은 여러분을 가난으로 이끕니다. 나는 직원들에게도 항상 말했다. 우리는 책임지는 회사다.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는 회사다. 우리는 빠르게 결정하는 회사다. 우리는 두려움을 뚫고 앞으로 간다. 우리는 끝까지 간다. 그 문화가 자리 잡자 회사는 달라졌다. 직원들의 눈빛이 변했고 위기 앞에서도 당당해졌다. 그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5가지 중 몇 가지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한 번은 강연장에서 한 청년이 물었다. 회장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책임부터 지게. 오늘부터 변명하지 말고 네 인생을 네가 책임져라. 거기서부터 길이 열린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5가지를 하나씩 버리십시오. 책임을 미루는 습관을 버리고 오늘의 이익을 모아 내일을 준비하고 결정을 미루지 말고 두려움을 뚫고 끝까지 가십시오. 하지만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알고 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행동 촉구를 드리겠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당장 일어나 움직이고 싶어질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첫 걸음을 함께 내딛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겪으며 단 하나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행동해야 한다. 나는 가난했던 시절 늘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주영아, 오늘 한 걸음 나아갔느냐? 그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나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한 날에도 결과가 없으면 다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결심만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언젠가 시작해야지 하고 미루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결심만 하고 멈추면 내일도 똑같습니다. 1년 뒤, 10년 뒤도 똑같습니다. 나는 이 5가지 가난의 습관을 버리면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책임을 지니 길이 보였고 눈앞에 이익을 참으니 더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결정을 미루지 않은 이 기회가 내 손에 들어왔고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니 회사가 성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으니 결국 승리가 내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나는 강당 앞에 서서 수백 명의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종이를 꺼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바꿀 5가지를 적으십시오. 책임질 일 하나, 미뤄둔 결정 하나, 두려워서 피한 일 하나, 끝까지 가기로 다짐할 일 하나, 그리고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 사람들이 펜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강당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들이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지금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 순간을 지금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책임지십시오. 변명 대신 행동을 고르십시오. 오늘의 소비 대신 내일의 투자를 선택하십시오. 망설임 대신 결단을, 두려움 대신 도전을, 포기 대신 인내를 택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5가지를 버리는 순간 인생은 달라집니다. 단순히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더 강해지고 더 자신감 있고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가 진짜 부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해봤습니까? 그 질문에 당당히 예!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 여러분은 이미 부자가 되는 길 위에 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강연장을 나가면 여러분의 세상은 똑같이 보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눈이 달라졌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행동이,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십시오. 책임지고 결단하고 도전하고 끝까지 가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도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 나는 해봤다. 끝까지 해봤다.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왔다. 그날 여러분은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사는 주인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